여러분, 탈원전 대재앙,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사실일까요? 지금 원전업체에는 사실입니다. 제가 쓴 표현도 아니에요. 탈원전을 대재앙이라고 표현한 것도 제가 쓴 표현이 아닙니다. 원전업체 사장님들은 하나같이 탈원전은 대재앙이었다 이렇게 쓰고요.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 정권이 교체됐다고 하지만 물량, 일감이 떨어져서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이런 표현을 가감없이 씁니다. 지금 한국경제가 실제로 인터뷰한 영진테크빈 대표, 강성현 대표하고 이야기한 내용에서 나오는데요. 이분은요 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탈원전 정책 시행 이후에 일감이 뚝 끊겼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직원들은 나갔고 은행 거래마저 힘들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지금 이 말이 맞잖아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오죽했으면 이렇게 먼 산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쉴까요? 그만큼 말입니다. 탈원전의 쓰나미는요. 이 3차 업체, 2차 업체, 1차 협력업체까지 사거리 말입니다. 줄폐업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한국 경제에서 영진테크윈만 뿐만 아니라 삼부정밀, 인터뱅크, 세라전공, 은강산업 많은 사람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하나같이 말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희망이라도 가져볼 수 있지만 그 희망도 하루 이틀 사이에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원자력 산업에서 1차, 2차, 3차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망했는데 두산중공업의 1차 협력업체만 한번 보세요. 1차 협력체만. 계약 협력업체가 2016년만 하더라도 325개 업체였습니다. 2019년에 219개 업체입니다. 2020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2021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2022년 현재는 어떨까요? 더 최악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표가 잘 안 나와요. 이런 지표가 안 나와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보세요. 이거 내면 정권의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게다가 신규 계약 보세요. 신규 계약. 신규 계약은 2016년만 하더라도 2836건입니다. 그런데 2019년엔 1102건이에요. 이 정도면 여러분 반토막이 아니라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2020년은 더 할 거고요. 2021년은 최악일 거예요. 2022년 올해는요. 진짜 심각할 겁니다. 저는요. 이거를 보면 진짜 분통이 터져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세계 1등 산업을 스스로 망치로 부셔버린 거예요. 망치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 차세대 성장 동력을 찾아도 대한민국이 살까 말까 하는 판국에 세계 1등까지 키워놓은 원자력 산업은 망치를 들고 문재인 대통령이 다 깨부셨어요. 다 깨부신 거예요. 진짜 최악이죠. 어떻게 대통령이 이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말입니다. 전 세계는 원자력 발전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인재들 다 끌고 갔어요. 다 끌고 갔어요. 그렇게 전 세계는요. 자국의 이익을 우선할 때 우리는 이념에 매몰돼서 말입니다. 나라 경제가 망가지든 말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된다. 이런 생각에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말입니다. 원자력 산업체의 인력을 보면 2016년에 22,355명입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요. 19,019명이에요. 원자력 산업에 종사하던 진짜 많은 인재들이 빠져나갔다는 뜻이에요. 고급 인력이 대탈출을 했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하루 이틀 만에 이게 개선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원자력 산업을 키운다,
신원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곳곳에 대못을 박아놔서요. 이것만 회복하는데 3년에서 5년 걸립니다. 이거 회복하는데 3년에서 5년 걸리면 원자력 업체들 입장에서는요. 5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데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원자력 산업이 악순환의 끝에 와 있다는 거예요. 악순환의 끝에. 그러니까 대출도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상황이 그만큼 어려워지니 원자력 업체들 입장에서는 모르겠다. 내가 투자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까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지으려고 하면요. 100만 개가 넘는 부품이 필요합니다. 100만 개. 그러면 원자력 이 산업에서는 100만 개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얼마나 잘 돌아가겠어요. 현장 경기가. 하나만 수주하면 100만 개 만들어내야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요. 대재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떠나고 대못을 박아놔서 앞으로 쉽게 회복도 안 되고 회복이 안 되니까 업체들이 계속 죽어나가고요. 여기에다가 5년 후에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서고 윤석열 정부가 서고 또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투자도 망설이게 된다. 지금 투자해봤자 5년 후에 또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원자력은 그야말로 박살나는 것 아니냐. 그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참 절망적인 표현입니다. 절망적인 표현. 진짜 절망이 돼가고 있다는 게 저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는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자기 편만 챙기는 지도자가 아니라 경상도든 전라도든 좌파든 우파든 함께 품어서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우뚝 서게 만드는 것.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저는 이대로 가면 그만큼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 해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대못을 빨리 뽑아내야 되는데 이게 빨리 뽑아내는 방법은요. 해외에서 수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원자력 발전소 짓는다고 하죠. 체코도 짓는다고 하죠. 영국도 짓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수주를 하는 것. 이거밖에 말입니다.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대통령이 직접 사우디아라비아든 체코든 영국이든 세일즈 외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자력 산업, 죽어가는 원자력 산업을 반드시 살려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무를 띈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